자유, 리버티 혹은 프리덤이라고 했는데 는 본래 저항의 부재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저항이란 내부적 장애를 말한다. 그건 재밌는 표현이 밑에 5번째 줄에 그러나 운동을 가로막는 장애가 물체 그 자체 구조 내에 있는 경우는 자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힘이 없다는 거죠. 내부적 문제는 움직일 힘이 없고 외부적 문제가 자유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자유롭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자유의 의미를 이와 같이 이해할 경우 자유인이란 스스로의 힘과 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 인간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표현들이 280쪽에 제일 밑에 왼쪽에 보면은 공포와 자유는 양립한다. 두 개가 다 있다는 얘기죠. 저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코먼웰스 내에서 법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루어지는 행위는 전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 행위입니다. 공포 때문에 제가 법에 의해서 강조를 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건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공포와 자유가 양립한다는 얘기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다음 줄에 보면 자유와 필연은 양립한다. 물은 물길을 따라 내려갈 자유뿐만 아니라 필연성도 지니고 있는데 인간의 자발적인 모든 행위도 이와 같다. 사람의 행위는 그의 의지에서 즉 자유에서 비롯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자유가 필연이라는 이 끝까지 가보면은 제1 원인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죠. 신의 뜻. 이것이 왜 일어났나? 그 다음 이것 때문에 일어났으면 또 그걸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한 인간의 자유의지도 신의 그 필연성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그 원인결과 연결고리에 당장 나타나지 않을 때 보통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뭐 갔는데 쟤를 만났다는 거지. 우연히 만났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걔는 그 시간에 거기 지나갔고 내는 그 시간에 거기 지나갔으니까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나는 그 길을 내가 생각하는 인과 체인에 없는 일이죠. 걔가 그 시간 나타나는 일. 이랬을 경우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다 필연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것도 역시 자유와 필연은 양립한다고 얘기합니다. 아, 282쪽에 보면은 백성의 자유는 신의 계약에서 생긴 자유이다. 여기 보면은 위에 사슬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시민법이 만들죠. 이제 이게 코먼웰스가 설립되고 나면은 이 사슬과 관련하여 여기서는 다만 백성의 자유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를 하자. 인간의 모든 언행을 규제하기에 충분한 규칙을 정해놓은 코먼웰스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럼 결국 이게 백성의 자유, 신의 계약에서 생긴 자유라면 신의 계약에서 법으로 만들어 놓지 않는 것은 자유라는 거지. 나머지는 법에 만들어 놓은 법의 저촉을 받아야 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그러므로 백성의 자유는 주권자가 그들의 행위를 규제하면서 불매를 붙인 일들에 대해서만 존재한다. 그 다음 네 번째 줄에 그러나 백성에게 이런 자유가 있다고 해서 이로 인해 주권자의 생사 여탈권이 폐지되거나 제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앞에서 뭐 이미 말한 바가 주권을 지닌 대표자가 백성들에게 행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불의나 권리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권력자는. 백성 각자의 주권자의 모든 행위의 본인이라는 거. 아까 뭐 지가 위임했기 때문에 주권자 행위는 지 행위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백성의 자유는 주권자의 무제한적 권력과 양립한다는 거죠. 쉽게 다른 말로 우리말 하면 우리가 표현하면 무제한적 권력 범위 내에서 주권자의 그 범위 내에서 백성인 자유를 누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84쪽에 보면은 뭐 또 다른 얘기입니다. 딱 중간에 아테네 시민들이 그 도편 추방할 때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어떤 해를 끼칠 것인가를 문제 삼았다. 이거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억울하게 네. 도편 추방 당했다. 정직하기 때문에 그런 원리랑 비슷하죠. 그런 얘기랑 통하죠. 자, 285쪽에 오른쪽에 딱 짧게 쓰는 것. 학자들이 찬양하는 자유는 주권자의 자유이지 사적 개인의 자유는 아니다. 이건 뭐 자유로 딱 했다가 결국 이러면 사적 개인은 자유가 별로 없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286쪽에 보면은 열 번째 줄점에 군주적이건 민주적이건 코먼웰스의 자유는 동일한 것이다. 이때는 개개인이 아니고 주권자의 자유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288쪽에 보면은 백성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이게 보면은 그 백성의 진정한 자유의 세부 항목들, 즉 주권자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백성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밑에 나옵니다. 288쪽 거기 밑에 백성은 합법적 침해에 대해서도 자신의 신체를 방해할 자유가 있다. 이 자기의 안전,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그 커먼웰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자기 목숨이 들어오면은 그 방할 의무나 권리가 있는 것이죠. 설립에 의한 주권은 만일에 대한 만일의 신의계약이기에 획득에 의한 주권은 승리자에 대한 패배자의 신의계약 또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신의계약이 존재하게 된 것이므로 어떠한 신의계약으로도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자유를 가집니다. 그러나 앞에서 얘기했지만 자신의 신체를 방해하지 않기로 한 계약은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기 오른쪽에 보면 자신을 해할 의무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일 그러죠. 죽일 그런 혹은 죽음으로부터 자기의 죽임으로부터 방어해야 될 그런 의무는 혹은 그런 권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289쪽의 밑에 5번째 줄로 어느 누구에게도 주권 설립에 동의한 그 말 자체에 의해서는 자신이나 타인을 죽여야 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따라서 주권자가 위험한 직무나 혹은 불명예스러운 직무를 집행하도록 명한 경우 명령을 받은 자를 구속하는 것은 복종의 신의계약이 아니라 그런 명령을 내린 목적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는 명령의 의도이다. 그러므로 만약 복종을 거부하는 것이 주권 설립의 목적에 방해하는 것이라면 거부할 자유는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부할 자유가 있다라는 얘기죠.
저게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렇죠.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참전의 의무도 없다는 거죠. 딱 중간에 보면은 그러나 도망자가 배반 행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포심 때문에 탈출한 것이라면 부당한 행위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전쟁에서 참전했다가 배반하는 게 아니라면 이게 부당한 건 아니죠. 불명예스럽지만 다만 불명예스러운 행동일 뿐이다는 거죠. 같은 이유로 전투를 회피하는 것도 부당한 행위는 아니다. 다만 겁쟁이 행동일 뿐이다는 거죠. 그 오른쪽에 보면은 5번째 줄인가요? 한 무리가 되어 부당하게 주권자의 권력에 저항했거나 또는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를 범하여 한 사람도 남김없이 사형에 처해질 것이 분명한 경우, 이거는 자기네들이 잘못했죠. 부당하게 주권자의 권력에 저항했다는 거 잘못한 거지. 그렇지만 지금 당장 지금 죽게 됐잖아. 이럴 경우는 저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인간에게 허락된 자유이다. 처음에 의무를 위반한 것은 분명히 불의다. 주권자한테 대들었으니까. 이어서 무기를 든 행위는 이미 저지른 일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결코 새로운 부당한 행위는 아니죠. 왜냐하면 죽이러 오는데 지금 그럼 싸워야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면받은 경우에는 더 이상 자기 방위를 구실로 내세울 수 없다. 따라서 사면받은 자가 나머지 사람들을 계속해서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기타의 자유들은 모두 법의 침묵에 달려 있다. 그래, 법이 허용하는 것은 괜찮다는 얘기죠. 백성은 소송에 대한 심리와 법에 따른 판결을 요구할 자유를 지닌다. 그러나 주권자가 자신의 권력으로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취한 경우에는 백성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주권자가 자신의 권한에 의해 행하는 모든 것은 백성 자신의 권한에 의해 행하는 것은 같다. 왜냐하면 제가 위험했기 때문에 제가 본인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 주권자를 고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고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페이지 293쪽에 중간에 보면은 중간 10번째 줄에 주권자에 대한 백성의 의무는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권력이 주권자의 손에서 지속되는 한, 그리고 오직 지속되는 동안에만 계속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동안만 백성의 의무가 존재한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달리 아무도 보호해줄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기 보존의 자연적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어떤 신의 계약으로도 양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권은 코먼웰스의 혼이다. 혼이 일단 육체로부터 분리되고 나면 육체의 각 부분은 더 이상 혼으로부터 운동을 받을 수 없다. 복종의 목적은 보호를 얻는 데 있다. 보호를 못하면 백성은 주권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별로 상식에 어긋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추방된 경우, 주권자가 다른 사람의 백성이 된 경우. 그리고 이게 그 군주가 전쟁에 피하여 승리자의 백성이 된 때는 그의 백성들도 이전의 복종 의무가 해제되고 새로운 승리자에 대한 복종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주권자가 왕이겠죠. 왕이 포로로 억류되어 있거나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 있을 때는 주권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을 볼 수 없다. 항고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 (22장) 주권의 지배를 받는 정치적 단체 및 사적 단체에 대하여. 근데 이게 이제 그 클럽자 밑에 어떤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육에 비유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단체는 사람의 육체에 비유하자면 근육에 해당된다. 단체, 시스템이라고 시스템.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동일한 이 혹은 동일한 일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인간이 결합한 것이다. 단체는 정규 레귤러죠. 단체와 비정규 단체가 있다. 비정규 단체는 대표가 없어요. 정규 단체는 대표가 있는 것이고. 이래놓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계속되는데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들 표로 요약하자면 제일 첫 줄입니까? 298쪽 첫 줄에 보면은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게 있고요. 절대적 단체, 즉 독립적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종속적 단체, 여섯 번째인가? 종속적 단체 있죠. 이 종속 단체와 의존적 단체라는데, 이것은 정치적 단체와 사적 단체로 나누죠. 정치적 단체와 사적 단체로 나눕니다. 정치적 단체는 주권자의 권력으로 나온 권한에 의해 만들어진 게 정치적 단체고, 그 다음에 사적 단체는 합법적인 단체가 있고 승인을 받은 비합법적인 단체가 있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규적 단체와 비정규적 단체, 비정규는 대표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규단체는 절대적, 즉 독립적인 단체나 아니면 종속적, 의존적인 단체나 나누고, 종속적인 단체는 다시 정치적 단체나 권력자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만들어진 걸 정치체라고 하죠. 정치체 혹은 법인이라고 그러는 게 정치적 단체. 그 다음에 사적 단체를 나누는데, 사적 단체도 합법적인, 승인을 받은 게 있고 비합법적인 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299쪽에 보면은 오른쪽에 모든 정치체의 대표자의 권력은 제한되어 있다. 뭐 제한되어 있어야 되죠. 권력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최고 권력자가 힘이 없어서 분할되는데, 권력이 그건 권한을 주는 정치체죠. 아까 그 종속적인 단체 중에서 보면은 이게 우리가 절대적 단체, 독립 단체는 뭐 완전 코먼웰스 같은 게 중립적인 그 단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코먼웰스 자체가 이런 단체고, 종속적인 단체 중에서 정치적 단체입니다. 정치적 단체, 권한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거기 이제 299쪽의 다섯 번째 줄 밑에서 정치체의 대표자에게 부여된 권력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를 통해 알 수 있다. 하나는 명령서, 즉 주권자가 교부한 정서이고, 다른 하나는 코먼웰스의 법률이다. 정서와 법률에 의해서 종속적 단체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법률에 의한 건 아까 모든 백성이 다 적용되는 그런 거죠. 이거 300페이지에 그 밑에 왼쪽 게 글 보면은 대표자가 한 사람인 경우 거의 부당한 행위는, 대표자가 한 사람인 경우 정치체에서 대표자가 한 사람인 경우에 그 부당한 행위는 그 자신만의 행위입니다. 부당한 행위는 이 정치체의 정당한 행위는 모든 사람의 책임일 수도 있겠지.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은 301조. 진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이게 국가의 통치 체제나 원리나 뭐 백성들의 그 의무나 권리 이런 것 다 표현해놨죠. 301쪽에 보면 오른쪽에 대표자가 합의체인 경우에는, 정치체의 대표자 합의체인 경우에는 어떤 그 동의한 사람들만의 행위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법률이 넘어서는 행위를 했을 경우의 얘기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했던 행위는 아니겠지. 넘어서는 법률이 정서나 교부된 정서나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는 명령을 내린다면 이것은 합의체 또는 정치의 행위이다. 그러나 그러한 명령의 제정에 찬성 투표한 각자의 행위일 뿐 출석하에 반대 투표한 자나 부재자의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에서 이게 합의체 혹은 정치체의 행위는 맞지만 찬성 투표한 각자의 행위일 뿐 반대하거나 부재자의 행위는 아니라는 것. 부당한 명령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얘기예요. 거기 보면은 정치체를 상대로 한 13번째 줄에 신체적 처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행위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나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은 무죄이다. 왜냐하면 합의체는 정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대표할 수 없는 바 그들은 그 투표하는 과목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 정서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뭐 대표자가 한 사람인 경우 그가 돈을 빌리거나 계약에 의해 채무가 있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은 그에게만 있고 다른 성원에게는 없다. 그러므로 그 다음 저기 한 15번째 줄에 중간에 약간 밑에 그러므로 그 대표자가 가진 채무는 공동재산이 있으면 그것으로 갚고 없으면 사재로 갚아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이 합의체인 경우에는 한 사람이 아니고 합의체인 경우에는 동의한 사람들에게만 책임이 있다. 또 재밌는 표현이다. 참 이게 303쪽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 만약 합의체 일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오직 그 단체만이 변상의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합의체인 내가 일원이 돈을 빌려줬단 말이지. 그럼 내가 내한테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내 합의체 일원인데 이럴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변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다만 그 단체의 공동재산에 의한 변상만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달리 변상받을 길은 없다. 자기 어리석음 때문에 돈을 빌려줬다는 거죠. 어리석음이니까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03쪽에 그 밑에 보면 정치체의 명령에 대한 항의는 합법적일 때도 있지만 주권자에 대한 항의는 결코 합법적일 수 없다. 왜냐하면 주권자는 뭡니까? 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밑에 두 번째 줄에 주권을 지닌 합의체에서는 이런 자유는 허락되지 않는다. 항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항의하는 자는 주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며 둘째 주권자의 권력에 의한 명령은 무엇이든 정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백성들에게는 항상 정당하다. 왜냐하면 주권의 명령은 실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행위의 본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가 코먼웰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지방주 프라빈스 얘기가 나오는데 지방주 보통 우리가 그 로마 같은 데서 보면은 정복했을 때 정복한 그 동네를 지방주로 하는 것 같은데 총독이나 지방장관을 통해서 통치하죠. 이거는 일종의 군주적 행태라는 거죠.
별 희한한 얘기 다 합니다. 이게 보면 307쪽에 보면은 무역 사무를 위한 정치체. 이 무역을 위해서 정치체를 만드는데 이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뭐 독점적 매입과 독점적 판매 이런 얘기가 있죠. 독점 구입자와 독점 판매자를 만드는 것이다. 이때 동인도 회사 이럴 때 아니에요? 12조. 그때 그 동인도에서 얘들이 이렇게 이게 독점 그러므로 얘가 조합은 독점을 할 뿐이다 이래놓고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는 하나의 단체로 결속하고 국내에서는 각자가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여 구입 또는 판매한다면 이러한 종류의 조합은 코먼웰스 입장에서는 볼 때 매우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하나로 결속하고 국내에서는 자유 경쟁하면은 자유롭게 가격하면은 이 코먼웰스에서는 좋죠. 이러한 상인 단체들의 목적은 단체 전체의 공동 이익이 아니라 투자자의 개인적 이익입니다. 코먼웰스에서는 좋은 건 아니지. 독점해 주는 것은. 이런 그 독점은 그 국내 인민이나 외국인에도 좋은 건 아니죠. 자유무역이 좋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정규단체 중 합법적 사적 단체, 큰 가족에 대한 얘기 나오고 비합법적 단체, 거지 단체나 도적의 무리, 집시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사적 동맹과 같은 비정규 단체. 비정규 단체는 그게 없다고, 대표자가 없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가 있네. 뭐 비밀결사대, 그다음에 통치를 위한 당파, 통치를 이것도 부당하다는 얘기고, 귀족파, 평민파, 뭐 옛날에 있었던 그런 파 부당하다는 얘기고, 사람들의 모임, 뭐 교회나 공연장에서 모인 있는 사람들, 비정규 단체죠. 비정규 대표자가 없기 때문에. 많은 군중이 어떤 사람을 고소하기 위해 모인 때에도 이 집회는 비합법적 소요가 된다. 고소장을 행정관에게 전달하는 데는 몇 명만 있어도 혹은 한 명만 있어도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 그래서 결국 뭐 이게 그 정치체를 설명할 때 그 인간으로 따지면 근육에 해당된다는 얘기했고, 비합법적 단체는 근육이겠지. 비합법적 단체는 뭡니까? 인간의 종기, 담즙, 농장에 해당된다. 뭐 이렇게.